인생의 벼랑 끝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기억. 누구나 한 번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꿈이나 희망 이런 걸 찾아볼 틈도 없이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려 3번의 위기를 딛고 연매출 150억 원의 삼겹살 프랜차이즈 기업을 일군 하남 F&B 장보환 대표.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남다르게 한다는 것은요, 가장 큰 경쟁의 요소입니다. 삼겹살 하나를 만들더라도 남들과 다르게 또 다른 가게와 다르게 만드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장보환 대표는요, 바로 그 삼겹살을 남들하고 완전히 다른 맛을 내게끔 했습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초벌구이를 해서 재벌구이를 해서 먹는다든가, 이런 차별화가 장보환 대표를 당당하게 CEO 반열에 올려 세웠습니다. 장보환 대표가 CEO로 성장하기까지 그의 인생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묻어 있는데요. 1997년 그의 나이 23살. IMF 위기로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그의 집은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나고 마는데요. 집안 곳곳에는 압류 딱지가 붙고 그의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머님, 이 사람들 뭐예요? 아이고. 어머니, 이 사람들 뭐예요?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이고. 어머니, 울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이고. 하지 마세요. 아이고, 아들아. 하지 마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붙이지 마세요. 이거 저희 집이란 말이에요. 비키세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괜찮으세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그의 가족. 그것이 장보환 대표에게 닥친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23살. 꿈 많은 청년에게 청천벽력처럼 날아든 그 소식은 좌절과 당황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세상에게 버림받은 기분이었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일이 현실로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많이 좀 충격이었죠. 집달관이라는 것도 처음 보게 됐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고이 장만했던 살림살이가 이제 밖으로 쌀포대에 다 담겨서 나가는 모습을 그 참 청년 시절에 그걸 봤다는 게 좀 충격이었어요. 그날 이후 장보환 대표는 외삼촌이 운영하는 사탕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IMF만 아니었다면 공장이 아닌 일본에 있어야 할 그였습니다. 외식 사업가가 꿈이었던 장보환 대표는 다니던 대학까지 좌퇴하고 일본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야 뭐해? 일 안 하고. 네, 사장님, 지금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옮겨. 하지만 그의 앞엔 가슴 뛰는 미래는 없고 암울한 현실만이 마주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IMF는 그렇게 장보환 대표로부터 꿈과 희망 그리고 청춘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착잡한 마음만 들었죠. 야, 일 안 해? 자금 많이 밀렸잖아. 빨리빨리 가서 일해야지. 내 청춘은 도대체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는 걸까? 야,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근데 이게 3개월이 지나도 5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삼촌께서 월급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일에서 받는 월급으로 그래도 좀 뭔가 생계가 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월급까지 안 주시는데 이게 그러면 난 여기서 1년, 2년 앞으로 더 오랜 시간 이 공장에 일을 해야 되나? 이 좌절 속에서도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게
공장을 나오는 거죠. 서울로 나와서 친구 집을 전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눈칫밥은 뭐 여전했습니다. 운명은요, 내 스스로 개척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내 운명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두고 기회라고 합니다. 장보환 대표에게도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공장을 나와 방황하던 찰나 지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예. 용산 전자상가요? 네, 일해볼게요. 예, 선배. 감사합니다. 예. 드디어 공장을 탈출한다는 생각에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용산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판매 사원으로 일하게 된 장보환 대표. 출근하자마자 곧장 상황 파악에 나서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 일이 자신에게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도통 알아들 수 없는 말들 투성이었죠. 컴퓨터에 대한 전혀 제가 이해가 없었고 스펙이란 게 뭔지 또 이걸 어떻게 상담해서 팔아야 되는지 저조차도 이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어떤 걸 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장보환 대표는 컴퓨터 완전 정복에 나섰습니다. 전자기기와 친해지기 위해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는 것은 기본. 제품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익혔습니다. 전자기기에 대한 어려운 용어들은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밌게 설명하자는 자신만의 영업 전략도 개발했습니다. 갤럭시노트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컴퓨터 사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보통 CPU라고 하는 거는 두뇌 회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량이라는 것 자체는 머리 크기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장보환 대표의 친절하고 재미난 설명은 고객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게 됩니다. 예. 이걸로 주세요. 이걸로 그러면 제가 새 제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은품 꼭 챙겨 드릴게요. 그렇게 자신의 고객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아직 한 달도 안 된 새로 나온 신제품이고요. 이후 그에 대한 입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고객들은 장보환 대표만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또 오셨네요? 불과 3개월 만에 감사합니다. 1등 영업사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어떤 거 찾으셨어요? 한번 이렇게 하고자 했던 결정한다 그러죠. 그거를 하면 꼭 해야 되는 사람. 그런 좀 자기만의 그 뭐라 그러죠? 그 마인드가 좀 확실히 서 있었던 친구 같아요. 전 직원 중에 항상 3위 안에 들 정도의 좀 많은 성과를 좀 이뤘어요. 저도 좀 많이 놀랐어요. 처음 태어나서 이런 세일즈라는 걸 해봤더니 참 굉장히 신명나더라고요. 저희 제품 보시면 자신도 몰랐던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발군의 영업 실력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AS도 저희는 당일 AS 능력을 인정받은 장보환 대표는 인터넷 판매팀 팀장으로 승진하게 되고 100대 계약 도와드릴까요? 굵직한 프로젝트와 계약들을 따내며 회사의 중심에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네, 예정대로 주문 도와드릴게요. 승승장구, 고맙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었죠. 빠르게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계속 좋은 일이 온다고 했잖아요. 셀리의 법칙처럼 말입니다.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스카우트 해내는 거예요. 내가 집도 사주고 자동차도 제공하겠다. 우리 회사로 와라.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근데 역시 장보환 대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합니다. 앞으로 인터넷은 계속해서 열풍이 지속될 거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직접 일을 해야 되겠다. 2003년 장보환 대표는 국내 굴지의 인터넷 쇼핑몰 회사로 이직합니다. 장보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흔히들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는 말 많이 하죠. 항상 자신의 경험을 더 넓고 다양하게 쌓고 싶었던 장보환 대표에게 인터넷 분야로의 도전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열정과 열의에 가득 차 있던 장보환 대표. 하지만 회사에는 그가 모르고 있었던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하면 돼요?
미수가 지금 1억 5천짜리가 있는데요. 이게 전화해도 안 받고 집에 찾아가도 뭐 만나주지도 않고 큰일입니다 지금. 장보환 대표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됩니다. 이 악성 채무 때문에 잘못하면 직원들 급여도 못 나가게 생겼어요. 사장님, 그 문제 제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때 장보환 대표는 큰 골칫덩이 문제를 자신이 직접 해결해 보겠다고 도전장을 내미는데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저는 오래 이 회사를 다니고 싶었고 제가 존경하는 대표님이 또 제 수장으로 계셨고 뭔가 이거는 제가 해결해야 될 일이라는 그 좀 사명감 같은 느낌이었어요. CEO의 자질은 이렇듯 어떤 일에든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성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너무 힘들어요. 장보환 대표는 그때부터 미수금과의 전쟁에 나섭니다. 회사 망해요. 다음에 꼭 드릴게요. 사장님 오늘 주셔야 됩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어르고 달래고 졸라보고 협박도 해보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갚을게 진짜. 받아가요 사장님 꼭 받아. 야, 저런 독기 품은 녀석이 야 정말 세상에 처음 본다. 뭐든 하면 하겠다. 저 친구는. 사실 처음만 하더라도 직원들은 장보환 대표의 행동을 굉장히 무모한 짓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야, 쟤는 왜 이렇게 풀이 죽었어? 이제 돈 받으러 다닌다고 힘든가 봐요. 네. 저 친구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야? 요새 잘하고 있더라고요. 야, 쟤만 일하는 것 같아 요즘에. 그런 그의 모습은 서서히 직원들의 마음까지 변화시키는데요. 장보환표 열정 바이러스가 온 사무실 곳곳에 침투하더니 우리도 할 수 있다. 힘을 합쳐 함께 해결해보자는 마음으로 직원들이 똘똘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자, 우리 발목을 잡았던 미수금이 이제 다 해결이 됐어요. 정말요? 이게 다 보아 씨 덕분에 보아 씨가 정말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해결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잘 되셔서 너무 좋네요. 굉장히 행복했죠. 여러 경영 지표상에 굉장히 이제 흑자 구조로 가고 있는 모습을 같이 다 보게 됐습니다.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굉장히 이제 성취욕이 이제 커졌던. 물론 그러한 성과는요, 승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장보환 대표는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운영기획팀장을 맡습니다. 그야말로 일이라고 하면 온 신의 혼을 바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그렇게 알아주고 상사도 그렇게 알아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장애물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회사가 집이요, 집이 회사요. 온갖 프로젝트를 도맡으며 일하다 보니 회사에서 밤을 지새우는 일은 일주일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장 팀장. 아니 집에 안 들어간 거야? 아 예. 아 일이 좀 많아가지고. 좀 쉬엄쉬엄 일을 해야지. 좀 쉬어. 사건 발생 당일도 그렇게 회사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사건이란 바로 안면 근육 마비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던 탓일까 피로 누적과 스트레스로 안면 근육이 마비되고 마는데요. 그는 또 한 번의 좌절을 겪게 됩니다. 이 신경이 제가 제어가 안 된다는 그 공포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이대로 입이 삐뚤어서 평생 살면 얼마나 불행할까. 남의 일로 인해서 제 몸이 그렇게 이제 상처가 나고 회복될 수 없는 병을 얻게 되고 과연 이게 누굴 위한 길인가라는 생각이 계속 좀 스며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남시 집 근처를 거닐던 장보환 대표는 아주 우연히 임대 문의로 나온 매장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때
오랫동안 품어왔던 창업의 꿈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내가 뭐를 할 수 있는지는 음식의 기본을 두고 말입니다. 기술은 필요 없고 사계절 판매하면 좋고 남녀노소가 즐기면 더 좋고 외식으로 가능하면 아주 안성맞춤이다. 그때 삼겹살이 생각한 거예요. 가장 좋은 아이템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장보한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가 차별하면 차별화, 남다른 것. 아무리 고민이 깊어져도 남과 다르게 고민하는 것. 바로 차별화를 찾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장보한 대표는 경쟁사 분석에 나섰습니다. 전국에 있는 삼겹살집을 돌아다니며 맛을 보지만 그저 그런 평범한 맛 일색이었는데요. 수십 군데, 수백 군데를 돌아다녀 봐도 그를 사로잡을 특별한 삼겹살은 맛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과자같이 딱딱한 삼겹살도 있었죠. 남들과 다른 삼겹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이어가던 찰나 그의 뇌리 속을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만 오면 들 수 있는 무엇인가를 좀 발견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초벌구이였어요. 근데 일반 수세하게 되면 온도 자체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고기 육즙이 훼손되는 상황이 연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숯을 제가 써보다가 좀 더 높은 숯에 대한 그 열망이 좀 있었어요. 좀 수소문 끝에 몇 대째 가업으로 수출 다른다는 한 사람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집을 좀 하고 싶은데 혹시 좀 좋은 좀 고견을 좀 청취하려고 좀 이렇게 좀 어렵게 좀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찾아온 장보한 대표가 기특했던 사장은 수십 년간 쌓아온 숯에 대한 생각을 그에게 털어놓습니다. 하나라도 놓칠세라 한마디 한마디 받아 적고 기억했죠. 평상시에 내가 고깃집을 하면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가 와서 이제 서서 물어보길래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을 얘기를 해준 것 뿐이에요, 그때.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겠느냐. 설마 이제 그렇게 할 줄은 몰랐지. 최고급 참수춘 준비됐겠다. 그날부로 장보한 대표는 초벌구이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고기를 가장 맛있게 구워내려면 육즙이 손실되지 않게 하려면 불의 온도, 고기 두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최상의 지점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거기에 고기 맛을 한층 더 돋구어줄 밑반찬으로는 명이나물을 선택했습니다. 그 맛은 상상 이상, 정말 기가 막힌 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좀 특별한 맛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명이나물을 함께 이제 싸서 먹으니까 상당히 좀 충격적인 맛을 제가 만들었음에도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2010년 6월 10일 장보한 대표는 마침내 인생 제2막을 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삼겹살을 보여주겠다는 자신감이 충만했던 장보한 대표. 역시나 그의 예상대로 매장 여기저기서 맛있다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장보한 대표는요, 바로 여기에서도 차별화를 시도를 합니다. 가위. 손님에게 가위질을 하지 않게 합니다. 아니, 손님은 대접을 받고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가위질을 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대접을 못 받는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본인이 직접 가위질을 하면서 그들 곁으로 다가가서 그들과 호흡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아주 친밀한 다정다감한 영업을 바로 이 삼겹살집에서도 그대로 시행을 한 거예요. 장보한 대표는 완전히 차별화된 서비스로 무장하고 나섰습니다. 불판 온도까지 꼼꼼하게 체크해가며 고기 육즙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켰고 고기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 친절한 설명도 잊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은 맛에 한 번 반하고 서비스에 2번 반해버렸죠.
매출 궁금하지? 네. 야, 이게 얼마야? 야, 오늘 70만 원이야. 와, 진짜 해냈다. 그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성과였습니다. 뭔가 해냈다라는 굉장한 성취감을 얻었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형, 손님들이 가게를 차려달라 그래. 야, 이거 법인 외식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그 순간 저는 그랬죠. 정말 장부안이구나. 정말 장부안이구나. 이런 수준 좀 처음 보시죠.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은 탄탄한 시스템이 필요한 법. 온도가 500도까지 올라. 일단은 전수 창업의 형태로 창업 희망자에게 매장 오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참 가장 맛있는 고기 맛이 나오는 게 요 20mm예요. 그리고 삼겹살에 보면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는데요. 가장 맛있는 부위예요. 그러던 2010년 겨울 매장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그 무렵 구제역이 터지면서 성장에 급제동이 걸리고 맙니다. 돼지고기를 찾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매출은 급전직하로 떨어졌고 매장은 그 어느 때보다 한산한 모습이었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유 안녕하세요. 웬일이세요? 예. 사업 이제 그만하려고요. 왜요? 좀 힘도 들어오고 있어요. 아주 구제역 때문에 다들 힘들어요. 사장님. 그동안 고맙어요. 아 사장님 좀만 더 버티세요. 사장님. 물심양면으로 전수 창업을 지원했던 그였기에 폐업 소식은 더욱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애정을 쏟았던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었죠.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약간 좀 혐오식품이 돼서 손님들의 발길이 이제 뚝 끊기게 됐죠. 참 방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노력을 한다 해서 뭐 돌파될 문제가 아니라 구제역이 빨리 해결되길 바란 마음. 이때 가장 좋은 전략이 뭔지 아세요? 버티기입니다.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버티기를 하면 됩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 끝까지 버티기에 나선 겁니다. 그것도 3개월이라는 시간을 말입니다. 김 과장. 3개월의 버티기 이후 그의 전략은 다지기였습니다. 구제역과 전수 창업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탄탄한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에 나서는데요. 본점은 지금 어때?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으로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타는 연기인지 익는 연기인지. 탄탄한 프랜차이즈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는 철저한 가맹점주 교육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맛, 기술, 서비스, 운영 관리 등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예비 창업자들에게 쏟아내는데요. 이게 딱 정사각형. 그리고 가 이빨을 가맹점주의 열정과 프로 정신이 매장의 가장 좋은 인테리어다라는 게 장구한 대표의 생각입니다. 그러한 그의 생각은 이렇듯 매장에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곳곳에는 고객들을 위한 이벤트가 벌어지고 직원들은 열정과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이런 그들과 함께 그려나갈 장구한 대표의 미래, 참 풍요롭지 않겠습니까? 좀 더 어떤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좀 그 맛에 대한 좀 더 품격, 그리고 고객들이 정말 가치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게 되면 지금 이제 시작이긴 합니다만 정말 한국의 대표적인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보한 대표는요, 늘 남다른 것, 차별화 경영을 실천합니다. 본인 스스로 건면성실하기 때문에 그 건면성실한 것을 바탕으로 도전하고 또 노력합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대표 삼겹살 브랜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